너무나 괴롭다 보니 이제 회피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인 관계도 이제 회피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공포가 이제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런 회피하시는 분들 중에 심한 분들은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인식 불능증, 감정표현 불능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라우마가 반복돼서 나타났을 때 이런 감정인식 표현 불능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무의식으로 설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 여러 가지 이제 이론, 가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감정이 인식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더더욱 큰 고통이 생기니까 이제 차라리 감정을 인식하지 말자, 회피하자, 그런 스스로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심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심리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뇌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감정 인식이 잘 안 되고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인슐라, 섬nhập 부분, 그리고 anterior cingulate cortex 같은 그런 몇 가지 영역에서 기능이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은 분들은 기능이 떨어져서 감정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통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중에서도 후유증, 우리가 대표적인 후유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할 수 있죠. 트라우마의 종류별로 외상 후 스트레스의 후유증이 생기는 유병률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집니다. 가장 이제 높은 것이 이제 성범죄, 특히 성폭행의 경우 유병률이 강간을 경험한 분들의 절반 이상에서 후유증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특히 뭐 좀 적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겪지 않고 목격만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전체 경험했던 분들 중에 한 10% 정도만 유병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외상 사건의 종류, 경험의 형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있겠죠.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노출된 분들 중에 겉으로는 잘 지내 보인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어떻게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전에 겪었던 일들 듣는데 제가 너무 괴로울 정도로 너무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는 것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셨겠다,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좋냐,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뭐 생활하시는데 이런저런 불편도 많으시고 그렇지 않으시냐, 그렇게 여쭤보면, 아니 잠 못 자고 이 정도 힘든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미 이런 분들은 트라우마와 본인이 거의 자신이 한 몸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심리평가를 해보면 당연히 심리평가에서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데, 그것들을 설명드릴 때도 되게 놀라십니다. 내가 이렇게 안 좋았나요? 제가 정말 안 좋았나 보네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잘 지내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실제로 겉으로도 본인도 잘 힘든지 모르고 겉으로도 지내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 분들에 비해서 본인의 일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다행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면 치료에 앞서서 일단 정확한 평가를 먼저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트라우마가 아니라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반응일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전공이 레지던트죠.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받을 때 워낙 발표할 일이 많거든요. 뭐 교수님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선배 전공의들 앞에서 예를 들면 뭐 논문이라든지 뭐 본인 환자 사례를 이렇게 또 발표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발표할 일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너무 많이 떨리는 거예요. 겨드랑이에서 땀이 너무 많이 흐르고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그래 떨릴 수 있죠. 떨릴 수 있고 땀 날 수 있는데, 정말 괴로웠던 거는 떨리니까 준비를 그래도 꼼꼼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엉뚱한 발표를, 전혀 준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긴장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꼭 트라우마가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대인관계에서나 요즘 뭐 직장에서 상사의 뭐 꾸지람이나 뭐 질타 혹은 뭐 폭언 혹은 무시, 이런 거를 요즘에는 또 스몰 트라우마라고 좀 개념화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얼어붙을 수 있고 많이 경직되고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모두 다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것과 관련된 반응이면 트라우마 반응,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스트레스 반응으로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잠들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 깨고 또 새벽에 일찍 깨면 아침까지 더 이상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또 괴로운 것은 우리가 못 자도 괴롭지만 잠을 자는 순간에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악몽을 반복해서 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 우리가 하루 이틀을 못 자더라도 다음날 막 너무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잠 못 자면 또 예민해지니까 짜증이 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거의 매일을 잠을 잘 못 이루는 채 이제 지내시는 분들은 너무 기력도 떨어지고, 제일 문제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좀 주변 분들한테 치료로 좀 설득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일단 당분간은 약이라도 좀 드시면서 처방이라도 받으면서 좀 지내자 하면서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시작하게끔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관계가 쌓이게 되면 점점 본격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겠죠. 뇌파에서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뇌파를 찍는다고 외성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불안한 상황, 긴장한 상황에서 보통 빠른 뇌파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베타파, 하이 베타파 이런 뇌파들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좀 안정을 취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 알파파라든지 세타파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더 느린 뇌파들은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확실히 이게 트라우마로 인해서 뇌 기능에 영향이 가는 것인 거죠.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의학적으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사회공포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심리 검사를 해보고 직접 환자와 면담을 해보면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같이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 진단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공황장애도 되게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사람 많은 곳에 있을 경우 보통 트라우마가 사람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있을 때 특히 공황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또한 트라우마와 유사한 상황에 노출됐을 경우 공황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저희들도 이제 예상치 못하게 뭔가 그런 트라우마 상황에 대해서 떠올리는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공황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를 들면 뭐 범죄 피해를 겪은 분들은 그때 당시 가해자의 뭐 외모나 체격 혹은 입었던 옷, 색깔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돼서도 계속 예민하게 트라우마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등치의 사람이라고 하면 길 지나가다가 혹은 뭐 밖에서 외식을 하다가 혹은 뭐 지하철에서나 많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괴롭다 보니 이제 회피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인 관계도 이제 회피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공포가 이제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런 회피하시는 분들 중에 심한 분들은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인 기피, 뭐 우울증, 뭐 다양한 반응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